안녕하세요. 조관일입니다. 오늘은요, 귀한 분을 모시고 우리가 이 은퇴 이후에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시리즈로 2편에 걸쳐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책을 쓰신 분이세요. 50부터 절대 잃지 않는 돈 굴리기.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와 그 다음에 재산을 어떻게 불릴 것이냐, 또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쓰셨는데, 책은 220페이지 정도로 얇은 책인데 아주 참 곳곳에 말이죠, 유익한 정보가 많이 쓰여 있어서 제가 이 저자분을 꼭 뵙고 한 수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오늘 서울 시내에 있는 광화문까지 나와서 지금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책을 쓰신 저자님은 메리츠 증권의 영업이사님으로 계시는 신동훈 이사님이십니다. 신동훈 이사님,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동훈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1, 2부로 나눠서 하는데, 다음번에는 이제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50대 이후에 절대로 이것만은 하지 마라, 이런 3가지를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선 이 책 제목부터가 그렇고 50부터 이렇게 규정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50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은퇴 연령을 한 55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5세까지는 우리가 직장에서 이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네. 55세가 지나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그때는 월급 없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계속 이제 있어 왔던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월급이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이제 여기에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에서 50에 중점을 맞췄고요. 또 하나 이제 스포츠로 얘기해서 축구를 비유를 하자면 100세 시대에는 이제 50이라는 게 딱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아, 예, 예. 그때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몸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워밍업을 하고 후반전에는 또 전반전과 달리 어떻게 작전을 짬으로 인해서 네. 후반전에 또 역전을 하거나 또 진 승부를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시점이 될 수 있어서 50이라는 거에 중점을 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50이면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시듯이 되게 인생의 전반전이 이제 끝나고 100세 시대니까 이제 후반전을 준비하고 그렇게 후반전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인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애매하기도 하고요. 예. 이때에 아차하면은 후반전이 그야말로 그냥 폭망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50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러면 50대쯤 돼가지고 이제 은퇴 준비를 하면서 이것만은 절대로 하지 마라. 예. 3가지를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시죠. 첫째는 뭡니까? 예, 첫 번째는 이제 가상화폐 투자를 하지 말합니다. 아, 가상화폐 절대 하지 마라. 좀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가상화폐라는 게 이제 블록체인 4차 산업시대에 꼭 필요한 화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비트코인, 예를 드는데요. 소위 이제 젊은이들이 투자를 또 많이 해왔고 24시간 내내 투자를 하다 보니까 500만 원짜리가 7천만 원까지 해가지고 14배 가기도 하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그게 2천만 원 이하로 한 3분의 1 토막으로 또 떨어져가지고 아주 그것 때문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상황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저희 친구 같은 경우도 한 4천만 원 정도 됐을 때 1억이 곧 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투자를 해서 얼마 전에는 7천만 원 됐다고 떼돈을 벌었다. 그러면서 되게 싱글싱글하면서 기분 좋아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한번 밥 먹으려고 만났더니 풀이 너무 죽어가지고 나 이거 밥 먹을 힘도 없어. 그래서 왜 그런지 그랬더니 그게 한 1,800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4천만 원이 1,800 떨어졌으면 이제 됐으면 50% 이하 깨진 셈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주 힘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주식이라는 거는, 좋은 주식 같은 거는 길게 놔두면 또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실을 따먹을 수 있지만, 얘는 이제 변동성도 너무 크고 그리고 보이는 실체가 또 없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너무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급작하게 또 내려가거나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또 손해를 봤을 때 그거를 또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또 20, 30대에 비해서 또 어려운 상황이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가상화폐 같이 변동성이 큰 상품에 대한 투자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네, 첫 번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예, 두 번째 상황은 이제 자영업을 하지 말아입니다. 자영업이요? 예. 지금 되게 은퇴하고 뭐 퇴직 준비하는 분들 되게 자영업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제 55세 정도 퇴직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네. 매달 이제 월급이 통장으로 찍히다가 네. 그다음부터는 생활비가 안 찍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렇다고 뭐 국민연금에 기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60대 초반부터 이제 그렇죠. 국민연금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찍히게 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결국 크지 않은 돈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그 치킨이라든가 네. 또는 이제 커피 전문점 같은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진입 장벽이 높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예. 안 되면 그냥 뭐 밥 대신 치킨이라도 먹고 네. 그리고 커피 내가 맨날 그 한 잔 사 먹는데 5,000원 드는데 네. 여기서 사 먹으면 커피값도 안 드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실제로 이제 그 치킨이나 커피 전문점 같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는 그 사업 분야들이 3년 이내에 70% 이상이 이제 망한다는 그 결과가 있거든요. 3년 이내에 70%가 망한다고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지 마라. 자영업을 하는 거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예. 두 번째로 얘기 드리고요. 두 번째로고요. 예.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 세 번째 부분은 퇴직금을 가지고 창업하지 마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퇴직을 한 이후에 어떤 일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수준을 상수, 즉 고수, 두 번째로 이제 중수, 세 번째로 하수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냥 퇴직금을 가지고 이제 그걸 운영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 고수, 상수, 중수, 하수로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고수, 상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상수는 이제 기존의 그 회사에서 있었던 경험이나 그 경력을 활용해서 다시 재취업을 해가지고 그 급여를 받는 사람을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수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이제 SC은행의 PB와 센터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때 만났던 이제 상사와 연결이 돼서 지금은 이제 저축은행의 영업부장을 하면서 거기 임원을 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급여 조건도 뭐 은행에 비해서 아주 그렇게 낮지는 않은 정도의 일을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일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고객이라든가 뭐 업무 영역이라든가 근무 환경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크게 뭐 벗어나지 않는 본인의 그 지식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만날 수 있는 위험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상수, 고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중수. 중수의 경우는 기존의 그 직장에서 알게 되었던 인맥이라든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퇴직 후에 그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그 사람 밑에서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이제 은행에 그 선배분이셨는데 은행에서 이제 지점장 일을 했었고 그 법인 영업 담당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자금 쪽에 업무를 많이 하시면서 이제 그쪽 분야에 지식이 많이 쌓여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은행에 계시면서 모 회사의 그 회장님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실 때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당신의 그 금융 관련 지식이라든가 경영 관리 능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우리 회사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자금 관련 뭐 컨설팅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을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마침 이제 은퇴할 연령이 돼가지고 그분 찾아가가지고 혹시 그 전에 얘기하셨던 부분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랬더니
물론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쪽에서 꼭 영입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한번 점심 때 놀러 와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을지로 근처에 그 아주 좋은 빌딩에 사무실도 번듯하게 있고 그러면서 여기가 내 방이야.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맛있는 밥 먹으러 가자. 내 법인카드도 있다. 그리고 나 퇴근할 때는 또 이제 차가 기사가 내 차가 딸려 있고 그리고 또 비서가 또 내 스케줄 관리도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저기 회사로 고문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웃었더니 그분 하시는 얘기가 그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자금 관련 또는 이제 기획 관련 중요한 그 임원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그 본인이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거 그 경험을 활용해서 전달을 하고 컨설팅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편안한 시간을 가지고 뭐 본인의 그 지식 정도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즐겁게 그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좋은 중수. 그래서 중수.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50대까지 그런 인맥을 잘 네트워크를 갖게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역시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자기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퇴직 이후를 대비하는 것 이것이 중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하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수는 이제 퇴직금을 본인이 기존에 이제 관심을 가졌던 분야라든가 이걸 이제 해봤으면 하겠다고 준비를 해왔던 부분이 아닌 소위 귀동량으로 듣거나 또는 이제 광고 같은 프랜차이즈 잘 된다 뭐 그런 광고 하나만을 믿고서 그 전액을 그냥 몰빵을 하는 어떤 창업하는데 몰빵하는 이제 그런 사례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퇴직금이라는 거는 퇴직한 이후에 그 본인이나 가족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그 주춧돌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떼돈을 벌 수 있겠다는 그 한탕 심리를 해가지고 한 방에 이제 그거를 없애버리게 되면 젊었을 때에 비해서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퇴직 후에 한 방에 거지가 되게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 사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세 번째 부분은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요즘 나온 얘기 중에 칠거지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칠거지약. 70의 거지가 된다는 거죠. 칠거지약.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일단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될 것이냐 이걸 우선 피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가상화폐는 절대로 하지 마라. 가상화폐.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100%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그거 해서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에게 권하기 위해서 절대라는 말을 표현했을 뿐이지 100% 하지 말라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가상화폐 이거 근처에 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영업 하는 경우에 70%가 3년 이내에 문을 닫는다는 그런 참 으스시한 말씀도 해주셨고 세 번째는 뭐냐 퇴직금을 갖다가 몰빵해가지고 나중에 크게 낭패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고수와 중수와 하수를 갖다가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뭐 더 당부해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제가 책 제목에도 이제 절대 잃지 않는 그런 내용을 쓴 취지가 제가 지금 이제 헬스클럽에 일주일에도 한 몇 번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허리 강화 운동이라든가 뭐 근육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취지는 젊은 사람들 같이 근육을 열심히 단련하고 그래서 뭐 대회에 나간다든가 뭔가 아름다운 몸매를 갖기보다는 더 이상 망가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이제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내일 또는 내일 모레 또는 한 달 뒤에 그래도 나빠지지 않은 제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대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에도 이제 절대 잃지 않는 내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돈을 모으고
크게 불리고 이제 그런다기보다는 네. 50이라는 나이에서는 오히려 불리고 늘리는 것보다는 깨지지 않고 잃지 않고 이제 그런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아. 유지를 하는 게 더 네. 중요하다. 아, 예. 그런 뜻에서 이제 그 잃지 않는 네네. 그런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은 비유 해주셨네요.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헬스 가면은 사실 근육 운동, 근육 빠지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디 헬스대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성공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50 이후에 퇴직한 이후에 잘못 투자하면은 그야말로 거덜나니까 적어도 일단은 크게 성공하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현재의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투자를 해도 해야 되고 뭘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50 이후에 미래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될 텐데 좋은 계획을 물론 세우셔야죠. 그러나 해서는 안 될 것 세 가지 유념하시면서 과연 나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 동영상 괜찮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세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